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저는 아주 오래된 악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이야기인데요. 인생의 진짜 친구는 철들기 전에 사귀는 친구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사회에 나와서 만난 친구들이 제 성향이나 취미랑 비슷해서 그런지 더 죽도 잘 맞고 같이 있으면 편해서 더 친해졌거든요. 어릴 때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오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저 짝이 되어서 앞뒤로 앉아서 멋모르고 친구가 됐다가 악연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만난 친구 한 명이 그래요. 말이 친구지 정말 왼수가 따로 없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첫 등교날 제 앞에 앉았던 그 친구는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의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나는 지연이야. 너는 명철 보니까 유세영이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우리 매점 같이 갈래? 그렇게 상냥한 인사로 시작했던 사이인데 나중에는 아주 험악해져 버렸죠. 몇 년 전 저는 그 친구를 15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그 자리는 제가 결혼 전 남편과 함께 학교 친구들과 밥을 먹기로 한 모임이었어요. 그 친구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소문을 듣고 왔더라고요. 네가 결혼을 하는 날이 오는구나. 난 너 결혼 못할 줄 알았어. 하기야, 옛날 말에 집신도 짝이 있다고는 했지. 딱 보니 어떤 사람 만났을지 감이 오긴 한다. 그래도 네 주제에 무슨 이렇게 넘치는 데에서 결혼 전 친구들한테 밥을 산다고 이러니? 그리고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해?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절친이었잖아. 네가 속 좁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야. 나는 네가 더 이상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초대도 안 한 이 자리에 올 생각을 해? 너는 네가 아직도 학교에서 공주 노릇하던 박지연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와서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런 소리는 하고 있고? 철 좀 들어라. 이왕 온 거 밥은 먹고 가고 내가 너한테 사회에 나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는 밥일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여름방학까지 저와 그 친구는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원래 아이들 사이에서 앞장서길 좋아했던 그 친구는 소심했던 제가 볼 때에는 좀 멋있기까지 했고요. 저는 원래 그 친구랑 같이 악기를 배웠어요. 저는 첼로를 했고 그 친구는 바이올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2에 올라가면서부터 집안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하셨던 아빠는 친구 회사에 나가셔야 했고 엄마도 보험 설계사를 하셔야 했어요. 아빠 사업이 부도를 맞아서 완전히 힘들어졌거든요. 엄마 아빠는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우리 세영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해주고 옆에 있어주지도 못해서 미안해. 이제 와서 첼로 그만두게 돼서 너무 속상하지? 일단 몇 달만 레슨 쉰다고 해보자. 엄마가 어떻게든 네 레슨비는 마련할 수 있게 해볼게. 엄마, 나 괜찮아. 우리 그래도 옥탑방이나 지하로 안 가고 이만큼 사는 것도 엄마 아빠 능력이 있어서인데 뭘. 첼로는 내가 혼자 연습해보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그만해도 돼 엄마.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 그래,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딸. 다 컸네.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사올게. 에이 괜찮아. 엄마 먹고 싶은 거나 사와.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엄마는 제가 악기를 포기하는 걸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첼로로 대학을 가려면 4년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럴 자신은 없더라고요. 엄마는 제 레슨비와 등록금은 꼭 마련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독하게 공부는 해야겠다고 결심했었죠. 부모님은 휴일도 없이 나가서 일하시는데 저는 미래가 불투명한 음악을 하겠다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무남 동료였던 저는 혼자 집에 있을 때 외롭기도 했지만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한자 더 하자는 마음으로 정말 독하게 공부하기 시작했고 레슨비로 학원을 등록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레슨비로는
학원 몇 과목은 등록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상황이 되고서부터 그 친구는 은근히 애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유세영, 너 방학 끝나고 나니까 어째 좀 달라졌다? 뭔가 공상 맞아진 것 같기도 하고. 하긴 집이 갑자기 그렇게 되면 나라도 그럴 것 같긴 하다. 연습은 잘하고 있어? 네가 대학 갈 때 장학금이라도 받아야 네 부모님들이 그나마 고생하시는 보람이 있을 거 아냐. 너 지금 실력으로는 어느 대학을 가도 장학금 받기 어렵잖아. 나 그냥 공부할 거야. 방학 때도 계속 집에서 공부했고 학원도 등록 안 했던 과목까지 싹 다 수강했어. 앞만 봐도 나 음악으로 잘 되지 않을 것 같거든. 재능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평범했잖아. 연습할 시간에 영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낫겠더라고. 제 말에 다른 친구는 잘했다며 응원해줬어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나 그동안 첼로 때문에 시간 뺏겨서 어려운 거 있을 텐데 네 결심이 진짜 대단하다. 내가 오답노트 정리한 거 빌려줄게. 야, 김수민, 그런다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니? 나랑 세영이 같이 음대 간다고 보충 수업도 계속 빠지고 니들 도서실에 있을 때 우리는 연습실에 있었잖아. 그게 지금부터 한다고 뭐가 되겠어? 세영아, 괜히 안 되는 거 한다고 힘 빼지 말고 어디 알바 자리라도 찾아보는 거 어때? 너 전에 배우던 선생님들한테 초딩들 새끼 선생님 한다고 해서 돈이라도 벌어. 그러면 네가 공부해서 나중에 돈 버는 것보다 니네 집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때 내 생각? 너 왜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나 성적은 그렇게 나쁜 편 아니야.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성적도 더 올리고 괜찮은 대학 갈 거야. 넌 내 친구잖아. 그런데 왜 사람 가슴 후벼파는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집 어려워졌다는 걸 그렇게 꼭 강조하고 싶어? 그래 지연아, 이번엔 네가 좀 심했어. 세영이도 속상할 텐데 그냥 응원하고 도와주면 되지. 알바를 하라느니 그런 말은 정말 아니다. 난 현실적인 조언을 한 것뿐이야. 차라리 그렇게 돈 벌어서 얼굴도 좀 고치고 돈 많은 남자 잡아서 결혼하는 게 쟤나 쟤네 집을 위하는 거야. 공부? 뭐 좋지. 그런데 성적 올릴 수 있을지 없는지는 모르는 일이잖아. 너 잘하는 걸 해야지, 남자 꼬시는 거. 친구는 자기가 몰래 좋아하던 애가 저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저한테 빈정거리는 거였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된 저는 친구에게 따졌어요. 박지연, 너 고작 소문 가지고 나를 그렇게 갈군 거야? 친구들 앞에서 일부러 망신 주고? 걔 나 좋다고 하지도 않았대. 나도 걔랑 말 한 번 해본 적도 없어. 너는 어떻게 나한테 확인 한 번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소문을 믿을 수가 있어? 너 정말 내 친구 맞아? 친구? 얘 진짜 웃기네. 야, 내가 너 좀 불쌍해서 우리 그룹에 끼워줬다고. 아주 뭐 된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감히 너 따위가 나보고 친구라는 말을 해? 아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이 남자 저 남자 붙어서 히히덕거리고 꼴이나 치며 다니지. 니네 부모님도 불쌍하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러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공부시키겠다고 돈 벌러 다니고 있으니. 저는 생각지 못한 친구의 악담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면전에다 대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고2밖에 안 된 나이에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는 저희 집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로 저를 완전히 깔보기 시작했고 자기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저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난 것 때문에 화가 나서인지 완전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를 예전하고 변함없이 대해줬지만 지연이가 제가 있으면 싫은 티를 팍팍 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친구들 무리하고 다니지 않게 됐죠. 섭섭하고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집 사정이 전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얼굴 싹 바꾸는 게 진정한 친구라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배신감 같은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고3이 되고 지연이와 저는 다른 반이 됐어요. 저는 그 사이 성적을 많이 올려서 전교 15등까지도 하게 됐고 그 결과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반면에 지연이는 음대 입시에 실패했고요. 원래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고요. 졸업식을 앞두고 학교에 갔을 때 저는 지연이와 어울렸던 친구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쓰더니 쌩 하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보다 못한 한 친구가 지연이한테 한마디 했죠. 야, 박지연, 이제 그만 좀 풀어라. 졸업하는 마당에 계속 이렇게 꽁하고 있을 거야? 쿨하게 합격 축하한다 그러고 세영이도 위로도 해주고 서로 인사 좀 해. 야, 내가 왜 유세영 위로를 받아? 김수민 너도 되게 웃긴다. 수민이 너 유세영 얘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서 그래. 유세영, 애들이 너한테 좀 잘해준다고 힘주고 다니지 마. 다 너네 망해서 불쌍해서 봐주는 거니까. 진짜 재수없어. 라며 제 어깨를 팍 치고서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다시는 지연이와 말도 섞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몇 년 동안은 만날 일도 없었고요. 저는 대학에 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학점관리 잘하면서 일찍 취업 준비도 시작했죠. 그렇게 대학 3학년 2학기가 시작된 어느 날 갑자기 지연이가 저를 찾아와서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본 지연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이가 없었어요. 야, 너 이거 뭐야? 몇 년 만에 갑자기 와서 다짜고짜 사람을 때려? 너 진짜 막장이구나. 야, 너 고등학교 때 분명히 최우혁이랑 얘기한 적도 없고 걔가 너 좋아한다고 하지도 않았다며. 근데 왜 최우혁이 너 고등학교 때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빨리 설명하라고. 너 뒤에서 나 몰래 최우혁하고 딴짓했지? 야, 너 미쳤어? 난 최우혁 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리고 어디다 대고 사람 보자마자 손찌검부터 해? 넌 아직도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그럼 네가 지금은 괜찮은 대학 좀 왔다고 잘난 줄 알았어? 한 번 찌질이는 계속 찌질인 거야. 넌 그냥 집안 망한 찌질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악담을 퍼붓더니 다시는 그 남자애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협박하듯 말하고 가버렸어요. 알고 보니 지연이는 재수를 해서 음대를 간 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남자애를 찾아가 고백을 해서 둘이 사귀게 됐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지갑에서 제 고등학교 때 사진이 나왔던 거였어요. 저는 정말 그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저 황당하고 화가 나기만 했죠. 하지만 제가 그런 일에 계속 신경 쓴다고 득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제 할 일만 했고 한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 사회생활에 적응할 무렵 고등학교 때 동창들 몇몇과 연락이 닿게 됐어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서로 안부와 문자만 주고받았는데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이야기가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연이를 다시 만나게 됐네요. 미안해. 나 지연이 올 줄 몰랐는데 자꾸 나한테 어디 가냐고 묻길래 우리 만난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저렇게 나타났네. 라며 한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지연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한테 괜찮다고 했지만 어떻게든 지연이와 말을 섞는 건 피하고 싶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먼저 와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넌 여전하구나.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서 회사를 들어가도 궁상이 찌든 건 안 벗어지나 보네. 그 말에 옆에 있던 친구가 지연이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몇 년 만에 만나서 한다는 말이 그게 뭐니?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아무 잘못 없는 세영이 갈구기만 할 건데? 솔직히 세영이가 최우혁한테 문자 한 번을 했냐? 너랑 최우혁 때문에 가만히 있던 세영이 등만 터진 건데 왜 네가 난리야? 진아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나서기 잘했어? 누가 보면 세영이 대변인인 줄 알겠다. 아니 나는 오랜만에 만나서 농담 좀 한 건데 뭘 그렇게 까칠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다들 참 예민하다 예민해. 그렇게 살지 마, 피곤하게. 저는 그런 식으로 또 슬슬 도발하려고 하는 지연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친구들과 즐겁게 떠들며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제가 다니는 회사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세영이네 회사 진짜 복지 좋은 거 아냐? 나도 그 회사 지원이라도 해볼 걸 그랬어. 나도 내가 진짜 여기 다니는 거 맞나? 꿈 같을 때 있어. 면접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질문해서
대답을 잘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라는 제 말에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그 회사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데 뭘 그렇게 띄워. 외국계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 니들 편견이야. 하여간 유세영 얘 잘 살다 망해서 그런지 잔머리 굴리는 것만 남은 것 같아. 외국계 회사 들어가면 애들이 잘 모르니까 있어 보이게 꽤 잘 나가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잖아. 어째 세영이 너는 갈수록 안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 같다? 아, 그렇게 생각했어? 네 뜻대로 정말 그래야 될 텐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네 핸드폰에서 땡땡그룹 검색해봐. 거기가 우리 회사 외국 모그룹이거든. 네 생각보다 엄청 잘 나가는 회사라 내가 있어 보이는 척 할 필요가 없단다. 네가 아무리 취업 안 하고 개인 레슨 한다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제가 하나도 쫄지 않고 받아치자 지연이는 얼굴이 벌개지더니 씩씩대며 나가버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는 그런 지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어요. 쟤 네 복장 뒤집으려고 왔다가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에 못 이겨서 가버리는구나. 지연이 쟤도 참 어지간하다. 친구들 중 그 누구 하나 지연이를 잡지 않을 정도로 지연이 성격이 삐뚤어졌더라고요. 게다가 몇 년 만에 만나서 저한테 계속 시비만 거니 친구들도 불편했는지 지연이가 가자마자 뒷담화를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당했던 일을 조금이나마 갚아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지연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 전 친구들한테 한턱 내기 전까지는요. 그날 지연이는 저희 모임 장소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세영아, 너 지연이도 부른 거야? 너 지연이만큼은 안 부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결혼한다니까 동창들 다 모으고 싶었나 보네? 그래, 이 기회에 화해 좀 하고 이제 편하게 지내라. 그게 너네 정신건강에도 좋을 거야. 참, 지연이 결혼한 거 알지? 걔는 결혼식 때도 안 불렀는데 너는 이렇게 밥 사는 자리에까지 부르고 어찌 보면 유세영 네가 진짜 대단하다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너네가 다시 서로 웃으며 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 니들 참 올해도 왼수처럼 지냈다. 하긴 이게 다 지연이 걔 혼자 난리쳐서 그런 거긴 하지만 말이야. 나 지연이 부른 적 없어. 내가 걔를 왜 부르겠어? 아마 나 결혼한다고 오늘 모인다는 얘기 듣고 온 모양인데 쟤 온 거 뻔한 거 아니겠어? 또 내 신경 건드리려고 그러겠지. 나 진짜 이런 자리에서까지 쟤 이상한 소리 하면 이번엔 쟤 죽고 나 죽고 할 거야. 야, 결혼 얼마 안 앞둔 애가 그게 무슨 흉측한 소리야. 지연이 쟤도 생각 있으면 안 그러겠지. 하긴 나도 쟤가 무슨 짓 할지 감이 안 오긴 한다. 그렇게 친구와 제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지연이는 뷔페 음식을 접시에 담아 저희 자리로 왔어요. 세영아, 너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날 안 부를 수 있어? 그래도 너랑 나랑 고등학교 때 엄청 친했었는데 섭섭하다 야. 뭘 섭섭하기까지 해. 너나 나나 곱씹을 추억이 있기나 하니? 한때는 친했을지 몰라도 그 후로는 남보다 못한 게 너였는데. 아, 그 속 좁은 건 어디 안 가는구나. 난 오늘 정말 너한테 축하해주고 싶어서 온 거야. 비록 네가 부르지 않아서 내 발로 찾아온 거지만 나는 진심을 다해서 널 축하해줄게. 자기. 말끝에 지연이는 자기 남편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연기하는 것처럼 가식적이던지 순간 제가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지연이 말에 온 남자는 외모는 평범했는데 요즘 잘 나가는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얘가 세영이야. 유세영. 내 고등학교 동창. 이번에 결혼한다는데 진짜 얘 인간 승리라니까. 아빠 사업 망해서 음악 관두고 아주 흑수저 티 팍팍 내며 이 악물고 공부하더니 그래도 지 결혼한다고 이런 비싼 호텔 뷔페에 고등학교 동창들 불러서 한턱 낼 정도로 해내긴 한다. 진짜 이런 거 인생 극장에서 찍어줘야 되는데 그치? 세영아, 너도 이제 결혼하면 이 악물고 살지 말고 좀 유순하고 평온하게 살아. 난 예전엔 네가 참 그리워.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악바리처럼 굴지 않던 너 말이야. 너 그동안 참 억세졌는데 이제는 다시 전처럼 순하고 얌전해지려나? 하긴 그동안 세상 때가 너무 묻어서
그건 좀 어렵기는 하겠다. 지연이 남편은 지연이의 말에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 눈치를 보며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를 한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해요. 보셨다시피 지연이나 저나 서로에게 감정이 별로 안 좋아서 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굳이 왔네요. 저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을게요. 기왕 오신 거니까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그렇게 두 사람하고 떨어져 다른 데에 앉으려는데 지연이는 굳이 저를 쫓아오며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너 남편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너 고등학교 때 집 망한 거 알고 있어? 같은 회사 사람인가? 그럼 연봉은 남들 받는 만큼은 받겠네? 뭐 비슷하면 잘 산다더라. 너희처럼 흑수저에서 회사원 된 게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인 그런 사람이면 아주 천생연분이겠다. 뭐 아주 비슷한 인생을 산 두 사람의 뼈 빠지게 일하며 사는 모습이 훤하네. 너 그냥 계속 악바리로 드세게 살아야겠다. 예전처럼 고상하고 순한 모습은 이제 못 보겠어. 안타깝네. 너처럼 사느니 그냥 드세게 사는 게 낫지. 뭐가 고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입에는 걸레를 문 건지 장소 구분도 못하고 그저 상대방 깎아내리려고 기를 쓰는 고상함보다야 그냥 내일 열심히 하며 사는 악바리가 낫지 않겠어? 내 남편이 뭐라든 무슨 상관이야. 넌 그러고 보면 오지랖 넓은 데다 입버릇도 안 좋아서 어쩌니? 나중엔 네 애가 너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 야, 네가 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애를 들먹여! 라며 지연이가 큰 소리를 내자 친구가 저와 지연이 사이에 들어와 말렸어요. 아 진짜 그만 좀 해. 지연이 너는 이러려고 여기 왔어? 초대도 안 했는데 왔으면 오늘 주인공인 세영이 신경은 긁지 말아야지. 왜 그러는 건데? 너 세영이 남편 그렇게 궁금하면 좀만 기다려. 이따가 온다고 했으니까 네가 직접 보라고. 친구가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뷔페에 홀로 들어왔어요. 그때였어요. 저만 치서 지연이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지연이 남편이 갑자기 젠걸음으로 사사삭 저희 남편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우 대표님,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됐네요. 오늘 여기 초대받으셨어요? 저는 우리 와이프 고등학교 동창이 결혼 전에 밥 산다고 했다며 자꾸 같이 오자고 해서 왔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오늘 제 와이프 될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들 밥 산다고 해서 같이 인사하려고요. 세영아, 이리 와. 내가 저번에 투자했던 스타트업 회사 공동대표님이야. 그 말에 지연이는 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는데 표정이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아주 눈은 튀어나올 것처럼 커져서는 입도 다물지 못하더니 지 남편이 얼른 와서 인사하라고 손짓하니까 얼굴이 하얘져서 입술을 깨물며 지 남편한테 가는데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기 결혼하신다는 분이 혹시 세영이... 네 맞아요. 세영이 동창이신가 보네요. 아니 정 대표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사모님하고 우리 세영이가 고등학교 동창이라뇨. 그러자 그 남편도 얼굴이 노래져서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는데 제가 남편한테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아주 노심초사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좀 전까지도 저한테 엄청 심하게 구는 걸 바로 옆에서 봤으니 속이 타는가 보더라고요. 대표님 결혼식에 꼭 참석해서 축의금도 두둑히 내겠습니다. 저희 김 대표한테도 꼭 같이 가자고 연락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세영이랑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친척들만 초대해서 하자고 벌써 약속했거든요. 그냥 조촐하게 하고 싶습니다. 신경 쓰시면 제가 더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제야 남편이 투자한 곳 중 한 곳이 지연이 남편의 회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남편도 서로 일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미리 알았다고 해도 지연이 남편이라는 걸 알 수도 없었고요. 지연이는 그야말로 표정이 완전히 벌레 먹은 것처럼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기가 갈구고 못되게 굴었던 제가 결혼할 사람한테 자기 남편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입장이니 오죽했겠어요. 지연이 남편은 지연이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남편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아주 몸종이라도 된 것처럼
이것저것 다 서빙을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사양을 하는데도요. 게다가 지연이 남편은 지연이가 있는 데에서 저한테 이빨린 말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요. 아우, 사모님이 정말 미인이세요. 두 분 완전 선남선녀 커플입니다. 대표님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사모님이랑 결혼하시다니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럴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제가 내겠습니다. 계산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세영이가 자기 결혼 때문에 친구들 쏘는 건데 그걸 왜 자기가 내? 이러지 마. 뭔 소리야. 당신 동창회다. 지금 회사 거금 투자하신 분 결혼 축하 자리잖아. 미처 몰라서 빈손으로 왔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대표님, 오늘 이 자리 꼭 제가 내겠습니다. 결혼식도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한턱 쏘게 해주세요.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더니 지연이 남편은 얼른 직원을 불러 뭐라고 하더니 자기 신용카드를 턱 내주더라고요. 그걸 보는 지연이 얼굴은 완전 빨개졌다 파래졌다 장난 아니었어요. 자기는 남편 자랑도 하고 나 망신 주려고 온 건데 제 남편이 자기 남편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었으니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완전히 망했으니까요. 남편은 그 회사 처음 시작할 때 아이템도 좋고 지연이 남편이 아닌 다른 공동대표가 괜찮아서 초기 투자를 했었다고 해요. 제 남편은 대학생 때부터 주식 공부를 해서 대학생 주식대회에서 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젊을 때부터 투자에 대한 감각을 익히면서 돈을 벌었고 꽤 똑똑한 투자자로 알려지면서 회사를 세웠고요. 지연이 남편은 주기적으로 남편한테 선물도 보내고 앞으로도 투자를 받으려고 꽤나 잘 보이려고 하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지연이가 한 방 먹은 건데 저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인생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 후 집들이를 할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 지연이 완전 죽상이란다. 세영이 너 기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지가 당한 거잖아. 아주 지 남편한테 바가지 긋고 장난 아닌가 봐. 너 한턱 내는 날 걔 남편이 다 계산했잖아. 그걸로 아주 울고불고 난리치고 맨날 애들 불러서 세영이 너 얄밉다고 장난 아니게 징징댔거든. 걔 남편은 또 걔 남편대로 너랑 잘 지내라면서 뭐라고 했대. 하긴 지연이 남편 입장에서는 지연이가 너한테 잘했으면 하겠지. 솔직히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걔가 너 보통 괴롭혔니? 그러게 말이야. 지연이 걔 아주 알아 누웠을 거다. 아니, 고등학교 때 일 가지고 지금까지 저러는 거 걔도 진짜 병이라니까. 그 심보 좀 고쳐야 될 텐데 말이야. 저는 친구들 말을 듣고 있긴 했지만 내심 통쾌하긴 했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했던가요? 사람 성격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못되게 굴더니 커서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지연이가 불쑥 저를 찾아왔어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꽃다발에 과일 바구니에 비싼 그릇 세트를 양손 가득 들고서 말이죠. 세영아, 너 집들이 했다며? 나 미처 몰랐지 뭐야. 알았으면 그날 애들이랑 같이 왔을 텐데. 늦었지만 나도 너 집들이 하는 셈 치고 이렇게 선물 갖고 왔어. 내가 너 결혼 전에 좀 실수했던 것 같기도 해서. 그때는 내가 예민했던 것 같아. 아니, 옛날 친구들 만나면 자꾸 다시 어려지는 기분이 드니까 하는 짓도 애처럼 되는 것 같아. 너도 그런 기분 알지? 이 그릇 땡땡 백화점에서 산 건데 거기서 제일 비싼 거야. 우리 그이가 꼭 제일 좋은 걸로 사가지고 가라고 해서 정말 신경 써서 골랐어. 참, 정 대표님은 오늘 집에 안 계시니? 인사하고 싶은데. 내가 저번에 그 일 때문에 인상이 안 좋을까봐 마음이 쓰이네? 출장 갔는데 중국으로 가서 며칠 걸릴 거야. 근데 너 사과해야 되는 건 나지? 우리 남편 아니잖아. 굳이 우리 그이한테까지 사과하는 건 좀 오버인 것 같은데? 그거야 그렇지. 그래도 정 대표님도 언짢으셨을까봐 너한테 사과하면서 같이 뵈려고 했던 거야. 인사도 드리고. 참, 너 앞으로도 쭉 집들이 있지? 내가 너 집들이 할 때 와서 일 좀 도와줄까? 내가 그래도 먼저 해봐서 잘 알잖아. 나 사실 너 결혼식에 못 갔잖아. 네가 정식으로 초대도 안 했고. 그때 호텔 뷔페에서
내가 했던 일이 좀 부끄럽기도 했어. 네 결혼식에 가서 나도 당당하게 축하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나 너랑 다시 잘 지내고 싶어. 굉장히 늦긴 했지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잘 지내보자. 어릴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 우리가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싸우고 이 꼴 저 꼴 다 본 사이잖아. 응? 세영아, 아니 이게 무슨 인연이냐고. 네 남편이 우리 남편 회사 초기 투자자라는 거 정말 엄청나지 않아? 지연이는 거의 저한테 매달리듯이 사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설거지까지 하려고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알았어. 그래, 다시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설거지는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저기 소파로 가서 과일 먹고 얘기하다가 가. 그제야 지연이는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세영아. 난 이렇게 받아줄 줄 알았어. 저도 그동안 세영이 때문에 불편했는데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게 뭐가 좋겠나 싶었어요. 또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제가 뭐라고 거절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지연이 손을 잡았죠. 하지만 지연이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에요. 지연이는 자꾸 저한테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그 일을 왜 만나는데? 일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그의 회사로 연락해서 비서하고 따로 약속을 잡아. 아니면 네 남편하고 같이 휴일에 집으로 오던가 그래. 그게 그 멍청한 인간이 대표님한테 실수를 좀 한 것 같아. 이번에 꼭 추가 투자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는지 모르겠어. 지연아, 나 개인적으로 니네 남편 좀 뵙게 해줘. 응? 그런 일이면 더더욱 비서 통해서 만나. 우리 그 사람 일에 관해서는 철저해서 사적으로 그러는 거 되게 싫어해. 세영아,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정 대표님이 안 도와주시면 남편 회사 힘들어진대. 네 남편이잖아. 아무리 철저해도 와이프 부탁인데 안 들어주겠니? 그것도 신혼인데. 야, 어릴 때 절친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는 거잖아. 근데 네 남편이 실수한 게 있으면 네 남편이 바로잡는 게 맞잖아. 왜 너한테 그런 걸 떠넘기는 거야? 우리 남편 그거 알면 더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네 남편 보고 우리 그이랑 다시 얘기 잘해보라고 해. 이렇게 부인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 야, 너 진짜 이럴래? 내가 지금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아니? 그런데도 이렇게 남편 한번 살려보겠다고 너한테 사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싹둑 잘라버리는 게 어디 있어? 너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해줘? 진짜 너무한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너한테 다시 잘해보자고 했는데 내 자존심에 그게 쉬웠는 줄 알아? 나 계속 대표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 니네 남편이 안 해주면 그 사람 회사 도와줄 사람 없대. 그런데 너 꼭 이렇게까지 차갑게 굴어야겠어? 이런 줄 알았으면 나 너한테 그렇게 굽실대면서 다시 잘해보자고도 안 했을 거야. 네, 결국 지연이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저한테 잘해보자고 했던 거였어요. 저라고 그걸 아주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진심으로 저를 친구로 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진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랬다면 미안한데 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잘라 말하고 나중에 남편한테 말은 해봤어요. 남편은 원래 초기 투자도 재현이 남편이 아닌 공동대표를 보고 해줬던 건데 재현이 남편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했고 공동대표는 뜻이 안 맞아서 이미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지연이 남편의 경영자질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골프나 치러 다니고 비싼 클럽 다니는 거나 좋아하면서 회사 돈도 펑펑 쓴다고 말이죠. 아무튼 남편은 지연이 남편에게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고 지연이는 또 뒤에서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저는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저와 지연이에 대해 안주 삼아 이 말 저 말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말을 들으니 오랜 친구들인데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몇 년간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 후에도 지연이는 저한테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집에도 찾아오면서 자기 남편 회사 좀 살려달라며 부탁을 했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국 전화를 차단했어요.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고요. 지연이가 계속 저를 투자건으로 괴롭힌 걸 알면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지연이 남편은 회사 규모를 확 줄이고 다른 사람을 대표에 앉혔다고 하네요. 지연이 남편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지연이는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저한테 막 욕설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좋냐며 쌍욕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건 사람이 평소에도 마음을 선하게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였어요. 안 그러면 갈수록 인생이 평탄치 않을 것 같네요. 저도 다른 사람 못 살게 굴지 말고 앞으로 더 겸손하게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친구는 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사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옛날 친구, 오래된 친구, 그런 거에 연연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